여러분, 드디어 오디세이가 옵니다. 매번 우리를 깜놀하게 만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이죠. 전 세계 69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 놀란 작품 중 최고였던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뛰어넘는 2억 6천만 달러의 글로벌 오프닝 기록을 세웠는데요.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5%, 팝콘 지수는 97%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논란이 논란한 이 영화. 알고 보면 더 놀라는 오디세이 비하인드.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오디세이의 압도적인 오프닝 성적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위상을 증명하는데요. 2004년 오디세이아의 전편인 일리아스를 다룬 영화 트로이를 연출할 기회가 무산된 후로 20여 년 만에 그 한을 풀었습니다. 놀란은 오펜하이머가 10억 달러 수익을 거두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수상한 덕분에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밝혔죠. 놀란 감독은 그동안 모든 영화의 각본을 직접 써왔고 액자식으로 치밀하게 짜여진 비선형적 각본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엔 무려 30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원작입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역시 놀란 못지않게 순서를 뒤바꾸고 액자를 여러 개 설치한 구성을 띠고 있어서 자신의 스토리텔링 추구미와 찰떡궁합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내고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는 캐릭터라 놀란의 전작 오펜하이머와 닮아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놀란은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온 필모 전체에 오디세이아가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이번에 발견했다고 했죠. 오디세이는 10년간 이어진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기나긴 10년간의 여정인데요. 정작 놀란은 영화를 찍는 매 순간이 고향 이타카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디세이의 처음으로 그의 온 가족이 총출동했기 때문이죠. 놀란의 모든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아내 엠마 토마스를 비롯해서 4명의 자녀 플로라, 올리버, 로리, 매그너스까지 전부 제작 현장에 스태프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에 이어서 놀란 감독과 세 번째로 합을 맞춘 맷 데이먼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인터스텔라, 그리고 마션에 이어서 오디세이에서도 힘겹게 집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명 귀가 전문 배우로 팬들은 맷 데이먼의 귀향길에 지금까지 총 9천억 원이 들었다는 재밌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죠. 맷 데이먼은 놀란에게 캐스팅 연락을 받자마자 어떤 작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예스라고 대답했다는데요. 무려 30여 년 전 맷 데이먼이 영화 리플리 촬영장에서 오디세이아 책을 읽던 사진까지 뜨면서 운명의 주인공 서사가 완성됐죠. 놀란에게 차기작이 오디세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맷 데이먼은 인생 최고의 역할을 위해 본 시리즈 때처럼 몸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하네요. 한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터스텔라에 이어서 역시 놀란과 세 번째로 작업을 하게 된 앤 해서웨이는 중학교 때 오디세이아를 읽고 그리스 신화에 푹 빠져있던 광팬이라 캐스팅 제안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남편을 기다리며 배틀을 짜는 페넬로페를 연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고대 전통대로 배틀로 시를 짜는 직조기술의 기초부터 하나씩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놀란 사단에 새로 합류하게 된 톰 홀랜드는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찾아 나서는 아들 텔레마코스 역을 맡았는데요. 오디세이 촬영장에서 스파이더맨답게 멋진 액션을 선보여 놀란과 제작진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톰 홀랜드는 맷 데이먼 때문에 놀랐다는데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제이슨 본 형님이 트레일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노랫소리로 사람을 현혹하는 세이렌 장면을 촬영하기 전에 오디세우스가 돛에 스스로를 묶고 절규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목을 풀고 있었던 거라는데요. 지칠 대로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를 내기 위한 맷 데이먼만의 연기 내공이었던 거죠. 이 밖에 오디세우스의 숙적 안티노스는 로버트 패틴슨이, 오디세우스를 돕는 우아한 여신 아테나는 젠데이아가,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가두는 바다의 여신 칼립소는 샤를리스 테론이 맡아 네로라 하는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놀란의 13번째 장편작인 오디세이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놀란의 꿈을 이뤄준 작품이기도 한데요.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오디세이아 연극을 봤던 추억과 시카고의 과학산업박물관에서 보는 순간 한눈에 매료된 돔 형태의 옴니맥스 영상에 대한 열망이 드디어 오디세이를 통해 실현된 거죠. 그동안 아이맥스 카메라로 일부 장면을 촬영한 적은 있지만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아이맥스로 찍은 건 전 세계 최초의 일인데요. 그동안은 아이맥스 카메라가 잔디깎기에 비유할 정도로 소음이 커서 배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주로 액션이나 스펙터클한 장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었는데요. 이에 논란은 오래전부터 아이맥스 본사에 의뢰해 동시녹음이 가능한 더 조용한 아이맥스 카메라의 개발과 추가 방음을 위한 맞춤 하우징 장치, 즉 블림프 시스템의 제작을 주문했고 결국 냉장고처럼 거대한 몸집에 많게는 180kg에 달하는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를 6명의 전담팀이 맡아서 운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는 필름 자체가 크고 두꺼워서 3분 정도 촬영하면 필름을 교체해야만 했는데요. 오디세이 촬영을 위해 사용된 필름 길이가 도합 약 640km에 달한다고 하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네요. 이렇게 촬영된 아이맥스 필름은 조금만 빛이 닿아도 망가지기 때문에 빛과 열,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캔에 담아서 보관하게 되는데요. 감독이 스코틀랜드를 입국할 때 공항에서 통관 검사를 하던 중 세관 직원들이 엄청난 양의 캔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바람에 하마터면 촬영본을 몽땅 날려버리는 재앙을 맞이할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빛에 노출은 되지 않아서 필름들은 무사했다죠.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 필름을 고집하는 논란은 아무리 어려운 대상도 CG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촬영을 우선시하는 연출 스타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트로이의 해변부터 키클롭스의 동굴, 하데스의 지하 세계, 그리고 이타카의 왕궁까지 대부분의 배경을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 전 세계를 돌며 찾아낸 실제 장소에서 촬영했고 나머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는데요. 특히 비운의 도시 트로이는 글래디에이터와 왕좌의 게임의 촬영지이기도 한 모로코의 요새 마을 아이트벤 하두에 2,000명의 엑스트라를 수용할 수 있는 땅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세트를 지었고 그 안에는 아테나의 신전을 비롯한 60개가 넘는 구조물을 세우고 15그루의 올리브 나무까지 크레인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높이가 약 11m에 달하는 영화의 백미 트로이 목마는 여러 군데에서 촬영할 것에 대비해 아예 여러 개를 만들었다니 스케일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논란의 연출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롭스인데요. CG로 만들면 뚝딱이겠지만 18m급 실물 인형을 제작했습니다. 논란은 이 키클롭스 제작이 배트맨 비긴즈 촬영 당시 배트모빌을 구상한 것처럼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키클롭스는 인터스텔라에서 로봇 타스의 목소리와 조종을 담당했던 배우 빌 어윈이 이번에도 직접 목소리와 조종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반면 아이디어로 승부한 장면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거인족, 라이스트 리고네스족과 맞붙는 장면은 CG가 아닌 원근법을 활용했다고 하죠. 맷 데이먼 대역을 키 137cm의 여성 스턴트 배우 데빈 달튼이 맡고 거인 병사들은 평균 키 213cm의 남자들이 맡아 CG 없이도 거인족과 싸우는 장면처럼 보이게 감쪽같이 연출했다고 합니다. 소용돌이 괴물, 카립디스 장면도 스턴트팀이 바다 위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 것을 촬영한 뒤에 그 위에 VFX 작업을 입혔다니 논란답죠. 시각적인 것뿐 아니라 청각적인 것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아카데미 음악상 3관왕에 빛나는 루드비히 고란손, 고서방의 음악 압권입니다. 논란이 오디세이의 스코어만큼은 오케스트라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죠. 청동기 시대에는 오케스트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청동으로 만든 징 35개와 고대 악기인 아울로스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한 끝에 완전히 독창적인 소리를 탄생시켰고요. 고대 현악기 리라는 연주법을 재해석해서 오디세우스가 활 시위를 튕길 때 나는 소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세이렌 등장 씬에서 갑자기 귓구멍을 밀랍으로 막은 것처럼 귀가 먹먹해지는 음향 효과도 몰입감이 최고였고요. 게다가 엔딩 크레딧이 흐를 때 나오는 노래 When I'm Home은 논란이 처음으로 작사에까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은 글로벌 힙합 아티스트인 트래비스 스캇이 공동 작사는 물론 작곡과 가창을 맡았는데요. 트래비스 스캇은 오디세이의 오프닝을 여는
고대 서사시의 낭송자 역으로도 모습을 비췄습니다. 이 특별한 캐스팅에 대해 논란은 오디세이아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데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의 랩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트래비스 스캇을 전격 섭외했다고 밝혔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 인생의 긴 여정을 통과한 끝에 마침내 도달한 장대한 작품. 오디세이 자체가 긴 여정을 의미하는 단어인 만큼 놀란의 놀라운 여정에 우리도 동참해 볼까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라죠. 질리지 않는 단짠 로맨스,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 이런 엿 같은 사랑이 옵니다. 어떤 사건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검사와 자칭 남친이라고 우기는 수상한 복싱 코치의 동거를 그린 12부작 시리즈. 2년 만에 로코로 돌아오는 정혜인이 중증 외상센터로 눈도장을 찍은 하영과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는데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끈적하게 달라붙는 엿처럼 서로에게 제대로 꽂히는 두 사람. 치사량을 초과하는 달콤한 로코로 무더위 돌파해볼까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보면 딱 좋은 작품도 주목해보시죠. 1편 사랑의 핫쇼핑은 2년 전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3위에 오르며 핑 신드롬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2편 사랑의 핫쇼핑 고래 보석의 전설은 바다로 사라진 엄마를 구하기 위한 로미와 핫쇼핑의 기적 같은 모험이 전편보다 더욱 커진 규모와 영상미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미 시사회를 통해 감동과 볼거리를 다 잡은 작품이라는 호평 일색인데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시원한 극장 나들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번 주 라플위클리 핫앤뉴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추천해 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이번 주 콘텐츠 픽, 라플위클리 핫앤뉴. 이번 주도 산뜻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